관한 CFD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성균관대학교의 임종훈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CFD와 이젝트에 관한 간단한 설명 및 실험 목표, 그리고 물질 전달에 관한 기본적인 식, 그리고 시뮬레이션 셋업, 실험 결과에 관한 고찰 결론, 그리고 향후 실험 계획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FD란 정산 유치역학, 즉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의 약자로서 나비아스톡스식이나 퓨리에식 같은 수학적인 지배방 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서 유동, 열 및 물질 전달 또는 기타 관련된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CFD의 목적으로는 먼저 초기 설계에 대한 컨셉션의 스터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개발, 그리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 그리고 재설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D의 수행 단계로는 먼저 모델을 세우고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전처리 단계인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직접 계산을 수행하는 솔브 익스큐션, 그리고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CF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학문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컴퓨터 쪽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래픽 쪽이 도움이 필요하며 수학적인 수치 해석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학적인 측면에서 유체역학, 열역학, 열전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FD가 응용되는 사례는 여러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화학에서는 화학 공정 모사 및 멀티페이스 플로어에 대한 유동 해석 쪽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젝터입니다. 이젝터는 고압의 유체를 분산시켜 저압의 유체를 흡인시켜 동화시키는 장치로 주로 투페이스의 혼합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구조가 단순하고 별도의 구동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설치 및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단점이 있으며, 구동부가 없어 고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혼합 및 물질 전달 특성으로 말미암아 유체의 혼합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젝터의 계약도입니다. 먼저 이젝터의 구성을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유체가 들어가는 노즐, 그리고 세컨더리 유체가 흡입되는 기체 흡인부, 그리고 스로트, 리핑 챔버, 그리고 이젝터 밖으로 디스차지 되면서 확산되는 디퓨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와 리퀴드를 혼합하는데 이젝터가 사용되는 것은 화학공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젝터의 운전 조건이나 컨피규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가스 석션이나 물질 전달 계속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체가 액체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라이머리 유체의 유입량, 그리고 세컨더리 유체가 흡입되는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이라는 두 가지 공정 조건에 따라 기체 흡입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라이머리 유체가 유입되는 양의 변화에 따라 기체가 얼마나 녹아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물질 전달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의 혼합에 있어 최적의 공정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물질 전달에 대한 간단한 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물질 전달은 물에 닿자마자 매우 쉽게 녹아들어가는 가용성 기체에 있어서 이 가스 사이드의 물질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체로 암모니아, 염화수소, 이산화황 등 같이 가용성 기체에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전달량은 물질 전달 개수와 계면의 표면적, 그리고 기상에서의 압력,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의 기상 물질의 분합으로 이 차의 곱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계면에서의 기상 물질의 압력은 헨리 상수와 액상에 녹아들어가 있는 기체상 물질의
분유의 고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의 부피 확산 계수입니다. 부피 확산 계수는 오른쪽 식과 같이 상수와 온도, 분자 반지름, 점도의 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밀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젝터 내에서의 가스 사이드 물질 전달 계수입니다. 가스 사이드 물질 전달 계수는 상수와 확산 계수의 0.684 제곱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식을 물과 염소의 혼합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사용했습니다. 물질 전달 계수는 앞에서 카밀의 딸의 식을 사용했고요. 셰우드에 의하면 염소의 확산 계수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값과 같습니다. 이 염소의 확산 계수를 위해 식에 대입하면 실험에 사용된 물질 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며 헨리 상수는 다음과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값과 같은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이젝터의 모델 및 계략들입니다. 먼저 위의 그림은 이젝터 내 물질 전달 및 유동을 CFD 소프트웨어에서 해석하기 위해 2D 축대칭으로 작성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메시게스는 대략 4,000에서 5,000개 사이 정도 되고 디퓨저 뒤쪽으로 25m의 파이프를 모델링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시뮬레이션한 이젝터의 계략들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유체로 물이 들어가고 세컨더리 유체로는 일부 질소를 포함한 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젝터를 거치고 루프를 거치면서 물질 전달이 일어나 이젝터 외부로 나올 때는 물에 녹아있는 염소와 물에 녹지 않은 염소 그리고 일부 질소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공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입되는 물의 양은 30에서 210kg/s까지의 범위를 공정 조건으로 잡았으며 기체 흡입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1기압에서 2기압까지 다음과 같은 값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물질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머리 유체로 물이 유입되었으면 세컨더리 유체는 98%의 염소와 일부 2%의 질소가 유입되었습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은 가스 리퀴드 혼합상이 이젝터 내에서 어떻게 유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속도 벡터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젝터 내에서 물질 전달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젝터의 확산부 내에서 대부분의 물질 전달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씌울 공간이 모자라서 뒷부분의 파이프 쪽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파이프 뒤쪽으로 갈수록 이젝터 내 물질 전달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입되는 프라이머리 유체인 물의 유량에 따라 그리고 세컨더리 유체를 유입할 때 가압되는 압력에 따라 기체 흡입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체 흡입부의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체 흡입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편 유입되는 프라이머리 유체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따라서 기체 흡입량도 증가하지만 물의 유량이 더 증가할수록 오히려 기체 흡입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 가스 흡입부의 경계부터 스로틀 부분 그리고 디퓨저 부분까지 압력 프로파일을 조사해본 그림입니다. 먼저 경계 조건에서 이 부분까지 압력은 점점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흡입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압력이 경계적 흡입부 경계나 이 부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압력의 차이로 인하여 기체 흡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압력 프로파일이 구체적으로 기체 흡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보기 위하여 이 이젝터 헤드 내부의 속도 벡터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쪽 파란색이 이쪽 축 방향 속도로 0부터
30m/s까지 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쪽 흰색 부분은, 이쪽의 흰색 부분은 30m/s보다 높은 값이며, 이쪽의 하얀 부분은 0보다 낮은 값으로서 즉 반대 방향으로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유입량이 증가할수록 이쪽에 와류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와류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와류가 커짐으로 인하여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체의 흡입이 방해받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입되는 물의 양에 따라 물에 대한 가스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물의 유입량이 증가할수록 물에 대한 기체의 질량비는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젝터 출구에서의 물에 녹아있는 염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먼저 120kg/s까지 물의 양이 증가할 때는 물에 녹아있는 염소의 양이 거의 일정하게 변화하다가 120kg을 넘어서면서 물에 녹는 염소의 양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지금 물에 녹아있는 염소 같은 경우는 거의 적은 값으로 일정하게 변화를 하다가 높은 유량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많은 양의 염소가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유입된 염소가 모두 녹지 않고 이제 거의 파이프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물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에 녹지 않은 가스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물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가스 흡입량이 증가하다가 물의 유량이 더 증가하게 되면 기체의 흡입량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체 흡입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을수록 가스의 흡입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가스의 질량 흡입되는 부분에 있어 물에 대한 가스의 비가 증가할 때는 물에 녹는 염소의 양도 따라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물에 녹는 염소의 양이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연구에 이어서 추후 실행할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즐의 다이아메타, 미싱 튜브 부분의 길이 그리고 디퓨저의 길이와 같은 이젝터 컨피규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이젝터 내 유동이나 물질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을 사용했을 때도 물질 전달이나 유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영향으로는 물질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에 따라 물질 전달이나 유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의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